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결산 영상의 세 번째 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적, 감독, 선수, 전술, 이적시장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맨시티는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리즈도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적 이야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리그 3위, 챔피언스 리그는 플레이오프 탈락,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해서 졌고요. FA컵은 준우승,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졌습니다. 리그컵은 16강에서 탈락했고요. 토트넘에게 졌고요. 커뮤니티 실드는 우승을 했습니다. 시티 입장에서는 시즌 중반에 많이 흔들리면서 순위가 아래까지 내려왔지만 나중에는 차곡차곡 승점을 쌓아 올리면서 결국에는 리그 3위까지 만들어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챔피언스 리그는 사실 아쉬운 점이 많았죠. 하필이면 시티가 가장 좋지 않았을 그런 시기에 챔스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레벨이 강한 팀들한테 고배를 좀 마셨었고요. FA컵 준우승 과정도 실점 장면이 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리그컵은 토트넘 상대로 약간은 힘이 뺀 느낌이 있었고요. 어쨌든 시티는 메이저 트로피를 들지는 못했고 다음 시즌 챔스 간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감독입니다. 과르디올라는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 입성 이후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펩시티 아래서 미드필더들의 전력이 가장 약했던 시즌이 이번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로드리를 아껴서 라운드가 좀 지난 다음에 복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부상을 당하게 됐고요. 이 로드리라는 핵심 선수가 없으니까 특유의 맨체스터 시티의 지공이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펩이 하고자 하는 플랜 A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그 플랜 A를 수행할 때는 완벽한 점유를 통해 90분을 통제할 수 있지만 서브 선수들이 그 전술을 구현하지 못하면 조금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고요. 특히나 로드리라는 발롱도르급 선수가 없다 보니 더더욱 전투력의 감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느리다, 교체가 적다 이런 얘기는 페발에서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그런 게 또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잘할 때는 교체로 트집을 잡을 수 없지만 이번에 성적이 떨어지니까 이 교체 타이밍이 아쉽다, 교체가 느리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 가지 시도는 많긴 했습니다. 베실바를 3선에 기용하면서 공을 더 소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마테우스 누네스를 우풀백에 기용하기도 하고 오라일리를 잡풀백에 기용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고요. 마테우스 누네스는 윙어로 기용되기도 했고 또 그릴리시가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으로 기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비뉴를 투톱으로 기용해보는 그런 수도 뒀었는데요. 어쨌든 펩이 큰 플랜 A 안에서 여러 시도는 많이 했다. 이 시도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펩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진땀을 흘렸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고, 이번 시즌에 펩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떠올리자면 머리를 긁어서 머리가 좀 빨개졌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베스트 3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바르디올. 팀 내 출전 시간 1위고 공수 핵심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중에서도 딱 한 명만 고르자면 저는 그바르디올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바르디올이 센터백, 또 왼쪽 풀백에서 공격적인 역할, 자기가 맡았던 역할들을 다 잘해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후뱅 디아스입니다. 후뱅 디아스는 특히나 저는 역체감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아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수비 안정성의 차이가 좀 컸다고 느꼈습니다. 또 디아스가 직접 수비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디아스의 리딩 능력이라든지 정신적인 버팀목 때문에 수비라인 전체의 수비력과 조직력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고요. 어쨌든 수비 안정성의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시즌 막판에는 승점을 챙기는데 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엘링 홀란드인데요. 홀란드가 이번 시즌 이름값만큼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도 어쨌든 간 이번 시즌 또 시즌 전체로 따지면 31득점을 했습니다. 부진했다고 볼 수 있는 시즌이 이 정도예요. 게다가 홀란드가 이번 시즌 초반의 기여도가 엄청나거든요. 만약에 홀란드가 초반에 했던 게 33, 34, 35 이 정도 라운드에 펼쳐졌다, 그러면 훨씬 더 큰 임팩트가 있었겠죠. 어쨌든 간 저는 그 홀란드의 초반 기여도 그래도 득점들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를 줬고요. 그 외에 좋았던 선수를 따지면 베실바, 코바치치, 마르무시인데요.
베실바는 되게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바치치도 로드리 없을 때 득점도 하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마르무시는 이제 다음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긴 하겠지만 적응기 없이 독일에서 보여줬던 좋은 모습이 계속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워스트 3입니다. 워스트는 기준을 잡기가 되게 어렵긴 하지만 저는 주급, 기대치, 지난 시즌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골라봤고요. 첫 번째는 필 포든입니다. 이건 사실 저 아니어도 웬만한 분들이 다 언급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포든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이번 시즌은 그 포든 특유의 슈팅도 잘 안 나오고 무언가 민첩성도 약간은 줄어든 느낌이 들고, 그래서 기대치 대비 가장 큰 마이너스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릴리시입니다. 그릴리시는 주급 30만 파운드, 약 5억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주급을 수령하지만 그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또 잔부상도 있었고 신체 능력도 줄어들어서 돌파를 좀 꺼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릴리시만의 장점이 사라진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존 스톤스인데요. 존 스톤스 역시 팀 내 고주급자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부상도 많았고 나와도 극장골 몇 번 넣긴 했는데 글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래블 멤버 중에 진짜 핵심 멤버라고 볼 수 있는 스톤스인데, 그때 이후로는 지난 시즌, 이번 시즌 다 좋은 모습이 안 나와서 참 아쉬운 선수 같습니다. 또 그 외 아쉬운 자원을 뽑자면 일단 평가 불가지만 아쉬운 자원, 로드리, 아케입니다. 로드리는 시즌 아웃 당해서 평가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간 로드리가 없는 게 팀의 전력에 큰 마이너스가 되었고요. 아케는 로드리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출전 시간이 매우 적어서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칸지, 사비뉴 이런 선수들은 출전 시간이 아예 적진 않았지만 퍼포먼스 자체가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술에 대한 평가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컸던 알바레즈의 부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바레즈가 사실 맨체스터 시티에서 해줬던 역할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로테이션 얘기인데요. 홀란드가 쉴 때 톱 자리에 띄워줄 수 있는 자원이고, 또 홀란드랑 같이 나오는 날은 수비진을 분산시켜줄 수 있고, 또 홀란드가 수비 끌어다 준 걸 제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선수가 알바레즈인데, 그런 알바레즈가 없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홀란드에게 너무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로드리가 없다 보니까 기계 같은 반대 전환이 없어졌고요. 그렇게 반대 전환을 통해서 수비 진영 전체를 움직여야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데 워낙 전환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핵심 선수들이 이탈하면서 나왔던 전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요. 플랜 A,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를 좀 시도하긴 했었습니다. 지공, 점유축구라는 큰 틀 안에서 뭐 선수의 자리도 바꿔보고 역할도 바꿔보고 했었는데 엄청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나 공미 라인의 기동력, 창의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매우 많았죠.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기동력이라는 건 오프 더블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공 잡았을 때 빠른 몸놀림으로 인해서 슈팅각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케빈 더브라이너의 나이 때문에 창의력이 전성기만큼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가 이 중원에 숫자가 많을 때 그걸 깨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매우 느린 수비 전환 속도도 이와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수비진으로 백업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적은 수비 숫자로 자꾸 상대방의 공격진과 만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고요. 챔스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레알 마드리드, FA컵 결승에서 만난 팰리스, 리그 페이지에서 만난 파리 생제르맹, 이런 중요한 경기들에서 모두 역습을 얻어맞아서 실점을 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번 시즌은 맨시티의 전술적인 약점이 명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비 전환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개선 포인트입니다. 일단 새로운 선수들이 전술에 적응하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라인더러스, 셰르키, 누리, 그리고 맨시티가 아직까지는 영입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클럽 월드컵 이후에 열리는 이적 시장에 또 한 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환 속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술 내부적인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환 속도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공을 하는데 수비 복귀가 안 된다? 이거는 얻어갈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 리스크만 늘어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골키퍼 라인의 보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선수 다 나이가 있고 선방 능력이 리그 최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맨시티가 다시 한번 리그 우승을 노리는 입장에서, 또 챔피언스리그 정상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잘 막는 골키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골키퍼 라인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공미 라인의 에너지 그리고 창의력, 일단은 포든이 이번 시즌보다는 무조건 더 잘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입해서 들어온 셰르키, 라인더러스 이런 선수들도 좋은 에너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로드리의 연착륙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맨시티가 다음 시즌 강할 거라는 가정에는 꼭 로드리의 복귀가 들어가는데요. 이 로드리가 얼마나 연착륙할 수 있느냐, 얼마나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적 시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요 인, 주요 아웃 이렇게 볼 건데, 시티는 이번에 변동이 많아서 인부터 따로 보겠습니다. 먼저 귄도안을 바르셀로나에서 FA로 데려왔고, 마르무시 1167억, 니코 곤잘레스 934억, 후사노프 622억, 비토로에서 576억, 사비뉴 389억입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고요. 확실히 성공이 필요한 라인업이다. 그리고 사비뉴, 헤이스, 후사노프 이런 어린 선수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코 곤잘레스도 펩이 다음 시즌 얼마나 기회를 부여하는지, 얼마나 경험치를 먹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는 마르무시가 가장 좋은 영입이라고 볼 수 있고, 과연 알바레즈만큼 다음 시즌에 기여를 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웃입니다. 아웃은 알바레즈 1168억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갔고요. 주앙 칸셀로 389억에 아릴랄로 갔습니다. 테일러 하우드 벨리스 358억 사우스햄튼, 세르히오 고메스 135억 레알 소시에다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알바레즈의 판매겠죠. 알바레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서도 잘하고 있고요. 지금 와서 보면 시티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선수들은 시티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매를 얼추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즌 총평입니다. 일단 맨시티가 안 좋은 시즌이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결국 3위긴 해요. 그래서 딱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완전 최악인 시즌이다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선 라인의 확실한 부진, 노쇠화 이런 것들은 이번 시즌에 아주 큰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시티가 에너지 축구에 유독 많이 당했었는데요. 과연 과르디올라 특유의 축구로 이 에너지 축구를 견뎌낼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고요. 센터백의 줄 부상이 또 아쉬웠어서 아케, 스톤스, 아칸지 이런 선수들의 부상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냉정하게 이번 겨울 이적 시장부터 보면 어린 선수 많이 데려오면서 리빌딩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티가 클럽 월드컵 이전에 이적 시장부터 엄청 달리고 있는데 과연 시티의 25-26 시즌은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